네, 그럼 앞서 보신 사안과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위원님, 먼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국내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근데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이 협상이 시작된 거가 뭐 정부 출범이 이제 5월이었지만 인수위원회 시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됐고, 그 과정에서 국장급 협의, 차관급 협의, 장관급 협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, 아마도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협상에 있어서는 양측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한일 협력을 뭐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언제가 적합한 시기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지금이 양측 간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,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피해자 측과 좀 더 소통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. 사실 뭐 박진 장관이 좀 피해자 측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좀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피해자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가 사실 좀 관건이기도 하고,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,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일본의 피고 기업들 배상이 결국 빠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. 더욱 쉽지 않겠어요.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.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피해자 측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 측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일단 좀 소송이 3건이었고, 그중에서 피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명이고요. 원고 기준으로 보면 14명입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지속이 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유족들까지 포함해서 권한을 승계받으신 분들이 32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당연히 이 가운데서 이제 의견이 다 차이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으시지만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, 또 뭐 피고 기업의 돈이 아니더라도 변제를 받고 판결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사실 어떤 정책도 사실 뭐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없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만 흘러간다면 일본도 사실 결국 이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했던 협상의 내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 14분,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에 대한 내용이고, 이 문제로 강제 동원 문제가 전부 다 끝났다, 이거는 아닌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. 뭐 미래 기금 이런 걸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물론 내일 해법이 이제 발표될 때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,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아팠던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또 어떻게 화해의 과정에 이를 것인가,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